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있으며 직업은 약대를 나와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오랫동안 계신 것은 아니고 주로 제약회사에서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의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서울 출신인 제 남편 한 분만을 믿고 떠나 알지도 모르는 지방에 내려와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주방에 발령을 받으셨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잘 지낼 수 있겠지요. 갑자기 좀 긴장스럽네요. 벌써 우리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이 동안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우리 부모님과의 교류에 좀 긴장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에 서운한 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부모님께 더 잘해주는 게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고향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이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봉할 수 없었고 생신 같은 이벤트 때에도 만날 수 없어서 용돈만 드린 적도 있었어요. 또한 명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방으로 이사하기 전에 남편의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사위한테 금은 봉투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봐라. 그저 제가 우리 사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 꼭 들어주었으면 좋겠는 건데 장모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딸 시댁에 가서 성심 섬기겠습니다. 먹게 하지 않고 밥 혼자 먹지 않게 해주세요. 시댁에 가면 우리 딸 곁에 붙어서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서방, 내가 부탁할 건 딱 이것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지만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먹는 걸로 서로를 주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먹는 걸로 차별하는 분들 절대 아니어서 장모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우리 친정어머니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은 제가 따라 지방에 가자마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저희 엄마가 했던 부들을 모두 지키지 않았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외식을 즐기지 않으시고 식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신 시어머니의 한 음식에 익숙해진 모든 여자들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처럼 그런 요리들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둘 다 같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결혼 후에도 사위들과 자주 시댁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저의 친정어머니는 지방으로 내려간 후 맞이하는 명절마다 생물 생선을 사서 손질하고 명절 음식을 한가득 10박스 정도 준비해서 시댁에 택배로 제게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명절 다음 날에 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께서는 엄청 신경 쓰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모습에 정말 고마워해요. 주실 줄 알았어요. 나는 며느리가 직접 해주는 것이 난 더 좋은데 며느리가 시부머리를 제대로 못 모시니 친정엄마가 죄송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셨나 보다. 너는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에게도 죄송하고 사돈에게 죄송해야 해. 이 딸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너희 친정엄마까지 이렇게 고생하네. 친정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음식에 대해 고맙다는 말은 영절을 정고생나 시키는 나쁜 딸 취급을 하셨어요. 괜히 울컥해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뭐라 할 시간도 없이 앞치마를 툭 던지셨더니 얼른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 있을 시간 없어서 3년 동안 나한테 요리를 배울 시간은 없었어요. 없으니 이제라도 내 옆에서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루 종일 저는 친정어머니가 친구가 준 음식 하나를 제대로 못 먹고 시댁에서 계속 전을 부치며 허리를 한 번 못 펴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전을 부치다가 중간에 허기가 져서 밥을 좀 먹으려 하니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니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네요. 저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정도 한 일 끝내고 배고프다. 그래 아직 바꿔하려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더 이상은 전 부쳐 힘도 없어요. 어머니,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식사하셨어.
못했어요. 냉동실에 냉동밥이 있으니.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라. 국 좀 남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퍼먹고, 저는 댁에 주는 대로 그냥 잘 먹는 스타일이라 밥이나 찬밥에 연연하지 않아. 배가 고파서 얼른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프라이팬에 조기 한 마리를 보이길래 조기 한 마리도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앉았고, 국은 건더기 자잘한 것만 남고 거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그냥 안 먹었어요. 식탁에는 다른 시댁 식구들이 먹고 남은 접시들이 처량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먹다 남은 반찬들이 있는 조잡한 식탁에서 배가 고파 신경을 쓸 틈이 없이 조기부터 한 입 먹으려고 하니 갑자기 조기를 담은 접시를 시어머니께서 획 낚아채시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사위들이 들어오면 조기가 모자라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여기 그냥 남은 반찬들을 다 먹어버리고 없애나. 김치도 있고 콩으로 무친 것도 있네. 2젓가락 정도만 남아있네요. 국은 왜 안 팠어요? 얼마 남지도 않아서 다 긁어 먹으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은씨 식구들은 최근에 신우에게 선물 받았던 고급 그릇에 다들 퍼주면서 저는 개밥 그릇 같은 데다가 국을 떠서 주셨어요. 허기 진마조차 잊을 정도로 정말 서운하고 눈물이 핑 돌려요. 그래서 대놓고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조기를 정말 좋아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저가 조기를 좋아한다고 엄하게 써주신 건데 저는 조기 한 점 맛도 못 보고 점만 계속 붙였다고 하면 엄청 서운하실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시어머니께 이런 소리를 떼놓고 하지 못했다. 말대꾸가 가당키나 했다. 그냥 먹어라 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된 거니? 어른이라고 하면 그냥 하는 법이 없어. 밥상 앞에서 누가 그랬든 어머니가 저 열심히 전하고 이제 밥 먹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차갑게 식은 조기 한 마리조차 제대로 못 먹게 하시고 제가 잔반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먹다 나면 반찬으로 밥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갑게 대해요. 이렇게 말하니 어머니는 조기 한 마리가 담긴 그릇을 식탁에 캉 소리가 나도록 크게 놓고 소리쳤어요. 그래, 알겠어. 며느리가 무서워서 어떤 말을 하겠어. 옛날부터 며느리는 시댁에 뼈를 묻을 사람이라고 하고 사위들은 백년 손님이라고 했어. 너는 우리 집의 뼈를 묻을 며느리이자 우리 집 사람인데 백년 손님이 아주머니들이 먼저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그저 조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안 준다고 서운해하는 거 보니 너는 아직 살이가 덜 들었구나. 어디서부터 너를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 너무 배가 고파서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그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다시어 빠진 조기도 정말 맛있게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남편은 제가 밥을 챙겨 먹든지 말든지 3살이 된 어린 딸도 신경 안 쓰고 자기 먹을 것만 딱 먹고 소파에 누워서 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나 이렇게 고생할 동안 애라도 밥 좀 먹이고 챙겨야지 하루 종일 누워서 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는 맨날 돈 번다고 일하느라 내 시간도 없고 매일 힘든데 우리 집 왔을 때만큼이나 나 좀 쉬자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남편은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 일부러 더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시어머니께서 쪼르르 달려와서는 제게 뭐라 하더라고요. 얘네 남편 가장이자 맨날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애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하냐. 그럴 시간에 가서 전이나 하나 더 붙여라. 얘는 내가 밥 먹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명절 아침에 제사만 지내고 친정으로 간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그렇게 시댁을 가서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정신없이 일만 계속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사는 끝나 있었고 친정에 갈 채비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설은 진정에 가지 말고 명절을 지나고 주말에 나가라. 다음 추석에 친정에 보내줄 테니 조금 이때 가네. 들어오니까 합차를 준비나 하고 나랑 같이 하자. 저희 부모님도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명절에 안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자식이 더 하나도 아니고 사돈네도 며느리랑 아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게다가 서울에 있을 동안 명절도 제대로 안 챙겼어. 아이고,
이번에는 내가 우리 집 가까이 와서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이번만큼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섯야지. 모든 내용을 고려한 정확한 문법으로 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명절부터는 친정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의 가족들이 원래 오기로 1시간보다 더 빨리 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빨리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가 먹으라고 택배로 보내주신 생선들이 신우의 가족을 위해 여러 마리 준비되었고 설날에 친정에 가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끼리 뒤치다꺼리기를 했었네요. 그렇게 눈물겨운 명절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만나며 펑펑 울었어요.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어 나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 명절에도 신우의 친정언인데 나는 못 가게 하고 신우의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태 온갖 핑계로 며느리에게 변명한 게 정말 미안하다. 노력하고 너는 잘했어. 이번에 한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말아야 해. 그때 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비싼 하우스 세트를 선물하셨는데 시부모님들도 기뻐하셔서 괜찮다고 하셨어. 우리 부모님도 괜찮다고 했지? 그때는 우리가 못 갔어서 이번에 내가 친정에 못 가는 것도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매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음 추석 때는 가라고 했다고 기억나니? 친정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으니 나도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기를 허락받아야 해. 매번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마.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만 말하자. 당신이 뭐 했다고 피곤해? 그리고 어머님이 나는 잔반 차리기 취급하시는 사위들은 새 밥에 맛있는 거 다 챙겨주시더니 나는 찌그 어기만 챙겨주면서 차별하다. 내가 얼마나 서럽게 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 먹을 걸로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 괜히 내가 혼자 오해해놓고 우리 엄마 나쁜 시어머니 만드냐. 그냥 내가 밥 먹을 때쯤 밥이 다 떨어진 거고 국이 없던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를 가족같이 딸같이 생각하니까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는 거야? 매 형들은 100년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하느라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먹을 거는 당신이 그런 것 좀 미리 챙겨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가 없어. 논다고 애써 밥을 그 가게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집에서 조사를 드리는 분들이 먹을 의식 음식을 한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정도에 먹는 거지 찬밥 위에 찌꺼기만 둥둥 떠다니는 국만 주시는 건 정말 서러웠어요. 우리 집에서는 매번 소중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는데 저는 시어머니 집에 가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시어머니 집과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진 만큼 시어머니 집과 자주 왕래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계신 시어머니 집에서 자주 보이는 빈도만큼 우리 부부도 시어머니 집에서 부르는 도가 찾아졌고요. 시어머니는 매번 저한테 딸이 더 잘한다 하시면서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셨어요. 요리 솜씨가 괜찮다는 말로 처음에는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칭찬이 곧 제가 이 시어머니 집에서 요리하는 노예처럼 대해진다는 말인 줄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 시누이의 집에서 저녁 약속이 잡히면 저녁 밥상이 다 차려질 때쯤 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저는 신우가 오기 전 2시간 전에 이미 저를 불러와서 매번 가르쳐 주시며 함께 저녁을 차리자고 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요리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야겠죠. 우리 아들을 영양 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이려면 계속해서 일찍 저녁에 나와서 요리를 배워야겠어요라며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답답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저녁 식사를 모두 차리고 마지막에 앉으면 다른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앉아서도 먹이들과 정작 제가 먹는 것은 소홀했습니다. 얘네 아주머니 좀 국을 덮어주실래요? 국이 맛있는지 아주 잘 먹네. 시어머니께서는 식탁의 지정석을 정해주셨는데 식탁에서 주방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바로 시댁의 식모 있던 자리였다. 더불어 너랑 나랑은 찬밥을 먹자고 얘기하더라. 아들이 찬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찬밥이 많으니까 앞으로 내가 다 먹으면 되겠어. 엄마, 왜 찬밥을 먹어? 내 것과 같이 먹자. 엄마가 고봉밥을 퍼줘서 양이 많아.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를 챙기기에 더 바빴고 정말 저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줬어요. 저보고 항상 딸 같다고 하시지만
정작 진짜 딸인 신이는 찌꺼기 주기 싫다고 하시며 본인 국을 바꿔줄 정도로 챙겨주셨어요. 해물탕이 이런 메뉴가 나오면요. 저는 아예 국그릇이 없을 때도 있었고 늘 누른 밥이나 찬밥을 항상 주셨어요. 국도 제가 뜨려고 하면 꼭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떠주신다고 하셨고 솔직히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적게 퍼서 아끼고 다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남편이랑 딸 사위들은 남기더라도 고본밥으로 주시면서 저는 밥이 없으면 누룽지 주시며 물도 끓여 먹으라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해물탕을 엄청 좋아하고 새로 한 밥과 따뜻한 밥을 좋아해요. 왜 저는 이렇게 까다롭게 먹어야 되는지 참나. 식구들이 다 챙겨주니 매번 안 남는 걸 어떡해.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신미가 없으면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손님들부터 먼저 신경 쓰고 밥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상이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니 이제는 모르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온갖 인내심을 모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사람으로서 기본 대접만이라도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떤 대꾸도 안 하시고 대놓고 무시하며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가볍게 넘기시는 눈치조차 못 참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이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에게 아주 정중하게 경고드린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제 인내심을 억지로 모아서 견디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가까운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인데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일굴 약사로 일하는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새로 약국을 구하실 때까지 종일 약국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일이 끝나면 즉시 어린이집으로 딸아이를 픽업하여 집으로 향하고 시댁의 저녁 모임에는 계속 참석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을 때 정말로 행복했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자 남편이 제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일이 핑계가 되어서 저녁 모임을 빠진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엄마가 혼자 저녁을 준비해야 했잖아. 그 약국은 도대체 언제 사람을 찾게 되는 거니? 구해도 엄마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고 물었어. 내가 먼저 우리 엄마에게 전화라도 해주고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그나저나 좋겠다고. 내가 왜 그래야만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애를 나 혼자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나 혼자 하고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너보다 더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겠지? 당연히 아이 때문에 아침에만 일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어. 풀타임으로 한다면 월급은 당신이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많을 거야. 이번 달에 풀타임은 아니지만 8시간씩 일해도 당신 월급보다 내가 더 많을 거야. 내가 육아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버는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더 벌 수도 있었겠어. 사람이야. 다시 제 말이 반박하며 길게 날아갈 줄 알았던 남편이 어째 다시 무언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타지에 나 따라와서 힘든 거 다 알아.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 끝나고 나면 같이 초가 때 가자. 갑자기 그 고생하는 걸 이해한다며 태도를 바꾸는 남편을 보며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걸 알아준다니까 괜히 그 말에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네 어머님 요즘에 잘못 들려서 죄송해요. 사람 사로 구했다고 하니까 다음 저녁 모임에는 들릴게요. 그래, 내가 안 오니 나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고 내가 시집와서 시아버지 환갑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시아버지 생신상을 한 번도 차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생신 전날 시체에 와서 같이 시아버지 생신 준비를 좀 해보자. 16명 정도가 당일에 올 테니까 대량으로 준비를 해야 해. 어차피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 내가 출근할 필요는 없을 거야. 알았어. 토요일에 어머니와 함께 가도록 할게. 외식을 좋아하지 않는 시부모님 생신상을 며느리로서 챙겨주는 것을 조금 늦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16명 정도라니 겁이 났어.
시댁은 시부모님 생신날에 친척들도 삼삼오오 모이면서 같이 생신잔치를 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친정에서도 시아버지의 생신이라며 돌돔 한 박스를 보내주시고 한우 세트도 보내주셨어요. 그때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와 말씀하셨어요. 내 시아버지께서 환갑이 지나셨는데 말고 무국으로 끓이는 게 예의야. 내가 한우 세트를 보냈으니 그걸로 내 시아버지 소고기든 물고기든 끌어들여라. 무병장수, 무사, 무탈아 기원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일부러 돌도 같이 보냈으니 너도 꼭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우리 시댁을 챙겨주셨어요. 시댁은 매번 우리 친정을 챙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 친정은 제 시댁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한 줄 알고 그냥 받기만 하는 시댁이 참 얄밉기도 했었어요. 너희 친정엄마가 또 뭐를 보내셨고요. 좋은 걸로 보냈던데 딸내미가 시아버지 생신상 차린다고 하니 괜히 딸 요리도 안 가르치고 보낸 티 할까 봐 먼저 선수 쳐서 이렇게 보내셨네. 요리 안 배우는 것 치곤 제법 잘 따라 하는데도 걱정이신가요? 그냥 저희 시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신 거니까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뭐를 주시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이 안 들릴까 그렇지. 어쨌든 사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원래 딸 가진 사람들이 다 그래? 나도 우리 두 딸. 시집 보내고 난 후 괜히 딸 놓은 죄인인 듯 사돈에게 눈치가 실실 보여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줄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런대로 이제껏 저희 친정에만 명절 선물을 챙겨주시지 않으셨었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냥 딸 놓은 엄마들은 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얼른 재료나 손질해라.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보내주신 돌돔과 한우 세트를 거리만 남겨두고 급하게 정리하시고 어딘가에 그렇게 꽁꽁 숨겨두셨는지 모르겠네요.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생선과 고기는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아버지 생신상 요리의 재료 손질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녁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청국장을 끓이는 어머니 곁으로 가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내일 와서 요리하고 이제 얼른 가서 네 남편 밥이나 차려줘라. 내 남편은 청국장을 안 좋아해서 내가 뭐 따로 반찬을 챙겨주지 못하겠네. 저녁 시간 전까지 재료 손질이 다 끝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손이 느리긴. 우리 아들이 배고파 할 텐데 빨리 가거라. 어머님, 저도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그럼 제 것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은 청국장 냄새조차도 싫어해. 그런 아이 앞에서 청국장 냄새 풀풀 풍기면서 너만 먹겠다는 말이야. 이런 시간에 얼른 집에 가서 밥이나 얼른 차려주고 우리 아들은 꼬들밥을 좋아하는 거 알아? 매번 진밥을 해준다고 불만이 많던데 밥할 때 좀 신경을 쓰다가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차라리 시댁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마음 편히 먹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렇게 먹을 것으로 차별을 받다 보니 사람이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손녀의 저녁은 좀 챙겨주시지만 손녀를 봐주시지 않고 딸아이가 저지르면 재료 손질하느라 바빠서 치우라고 해야 했어요. 아들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보내는 어머니의 행동이 참속 좋았어요. 요리하느냐, 육아하느냐, 정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하루였어요.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음 날은 더 힘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괴롭게 느껴졌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 얼른 밥 해줘.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모자가 세트로 사람 하나를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결국 남편의 저녁까지 모두 차려주고 아이까지 재워놓은 뒤에야 제 일과가 끝이 났어요. 백화점 머리를 눕히자마자 바로 아침이 밝아왔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생신상 다 차릴 때쯤 오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생일 당일에도 나와 딸만 같이 시댁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서
16명의 손님을 정신없이 대접하느라 각종 음식을 챙겨 시작해서 메인 요리까지 가짓수만 해도 전라도 한 식당의 처리량에 필적할 정도로 풍성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친척들을 맞이하느라 나는 정말 앉아서 쉴 시간도,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은 나가 전신 없을 때야 그제서야 둔하게 시댁에 도착했어요. 와서 애에게 밥 좀 먹여줘. 오늘 하루 내내 부엌에 있느라 뭘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 아무리 바쁘다 해도 애 밥은 챙겨 먹어야지. 너는 모성애도 없냐? 그럼 당신이 애 좀 돌봐도 괜찮잖아. 나도 지금 당신 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하느라 힘들거든. 알았으면 빨리 가요. 알아서 자식에게 밥을 먹이면 되는 거잖아. 투덜거리는 남편을 보고 자식에게 밥 좀 먹이라고 한 뒤에 시아버지 생신잔치를 마치고 시댁에 남아있는 식구들끼리 늦은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밥그릇이 아닌 국그릇에 담아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색깔이 너무 이상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밥 색깔이 왜 이래요? 신맛이 좀 나는 것 같고 이상한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거 자곡밥이라 그래? 건강에 좋으니까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사돈이 보내준 한우가 너무 좋아서 국만 먹어도 소고기를 먹는 것 같이 구수하고 좋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잘 알아. 며느리였던 국물이랑 말아서 주는 시어머니에게 신뢰가 제대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건강을 생각해서 절대 잡곡밥을 손수 챙겨주실 분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평소에 하지 않던 국그릇에 밥을 말아주시는 것도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이게 무슨 개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말 기분이 나빴고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과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잡곡밥은 시아버지가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이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찬밥 먹을 테니까 아버님이 잡곡 받아다 드세요. 이렇게 말하며 앞에 있는 시아버지 밥이랑 바꾸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혼비백산을 하시며 제게 숟가락을 뽑으셨어요. 던진 제 이성도 같이 툭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준 밥은 신이었고 밥인 것을 감추려고 애다가 미리 말아주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 일부분 신 주신 거 맞죠? 저 사실 아까 형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다 들었어요. 사실 아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너들 올케가 식탐이 많다 보여. 걱정이네.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로 다 싸둔 건데 우리 아들 입에 안 들어가고 걔 입에 더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러게 옳게 보니까 성질머리도 보통 아닌데 우리 동생 기죽고 사는 거 아닌가 몰라. 엄마 말대로 식탐도 있어? 보니까 너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미한테 또박또박 눈을 크게 뜨고 말했구나 하고 에휴. 대충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가 됐고 분노가 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가족들 다 밥을 먹고 난 후에 내가 먹을 밥이 없어서 일부러 준 거야. 약간 쉰내가 올라오니까 굳게 밥 말아서 줬어. 그래도 소국이 진하게 우려지고 국물이랬어. 대충 먹으면 쉰내도 안 나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이 주신 음식을 남편이 다 먹어야 하는데 제 입으로 들어가기 아까워서 일부러 새 밥 줘서 배탈 나지 않게 했을 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며느리에게 싫은 음식 먹이려고 일부러 배탈 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음식을 장난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나는 내게 그만큼 불쾌한 시어머니가 있어? 예전에는 노비들을 대접한 후에 고봉밥을 제공했어. 하지만 난 온종일 주방에 나머지 사람 없이 시아버지 생신상 차림과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줘야 한다고 생각돼. 내가 큰 소리를 지어서 말할 게 있다면 나중에 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제대로 부르지 않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실 말은 아니겠지? 나도 우리 집에서 소중한 딸로 태어나서 한 번도 참혹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차별을 당하게 된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한테 음식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말이야. 천하의 못된 시험인 것 같아. 내가 이제껏 이런 괴로움을 보려고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보았나.
주변에서는 며느리를 보았다고 해서 이제 좀 편해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개뿔. 나쁜 사람이 대하는 며느리로서 난 이런 처지에서 살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된 것처럼 악의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축제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남편이 나에게 소리쳤어. 내가 이제까지 생신상 얼마나 잘 차렸다고?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일상 한 번 차려놓고 유세를 했는데. 너는 시댁 와서 굶었다면서 밥에 국 말아 먹은 것 왜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때는 주방에서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다고 했어. 근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먹었냐고 난 남편에게 대고 한 말을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신 아주버님께 물었어요. 아주버님, 이제껏 초가에 오신 적 있어서 찬밥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를 준비하시고 뒷정리를 하신 적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저는 속사포 같은 질문에 아주버님이 당황하시면서 어버버거리시는 걸 보고 신우이한테 제대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내 남편한테 해요? 내 남편이 널 차별한 적은 없다고 해도 정도를 지켜야지. 형님은 형님의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를지 몰라도 저는 오늘 신밥까지 먹으라고 권유받았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이해가 안 되세요. 남편에게 다가가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그 쉼을 남편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밥에 국 말아 먹는 게 어떨까? 그래. 그럼 지금 이거 당장 다 먹어. 그래. 나도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줄게. 그러자 내 제안에 당황한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내셨어요. 뭐야? 내 귀한 아들에게 어디가 냄새나는 김밥을 밀어줘.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밖엔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먹지 않으면 이혼할 테니까. 이혼 싫으면 빨리 퍼먹어.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냄새를 맡아보더군요. 내가 심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국그릇을 다시 내 앞으로 밀어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한 느낌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얼굴에 국을 부어붓다. 버렸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보며 바보 같은 얼굴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시댁에 있던 일동 모두 얼어버렸고 이혼 소송을 가져올 테니까 너도 장찍을 준비나 해놔. 바로 그 자리에서 딸만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고 그날 밤 집에 들러서 간단히 아이와 제 짐만 싸서 서울로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서울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차를 타고 지방에서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려 친정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을 보자마자 짐가방과 아이를 먼저 받으시고 걱정되는 얼굴로 나를 보셨어요. 배는 안 고파 밥은 먹었어. 밥 좀 차려줄까? 친정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부탁해준다고 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배고프다고 한 말에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박서방은 내가 혼자 밤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고 그제야 친정아버지는 무슨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곧장 털어놓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밥을 차리러 앉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하셨고 내가 그렇게 찬밥만 주지 말고 혼자 밥을 먹도록 하라는 말을 하셨는데 쉬지 말고 밥을 주세요. 친정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밥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찬밥만 골라서 주는 건 내가 그 집에서 찬밥 신분이라는 뜻이니까요. 엄마가 박서방 한정식 한 거야. 더 들을 것도 없고 당장 이혼해라.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집구석이라 더 이상 사돈 연 맺기 싫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성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새 언니께서 제 이혼을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찬밥 사진 같은 걸 친구한테 보내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줬거든요. 그게 사건일지 같은 걸로 인정이 돼서 시댁에서 부당한 처별 대우를 받은 것이 모두 이혼에 유리하게 적용됐어요. 제 이혼 선언에 남편이 발등이 불이 떨어졌는지 저희 집에 와서 용서를 빌었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당신 같은 삶을 살아온 적이 없기에 썩 나가라고 하셨어요. 장모님과 장인이 너무하셨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만 하고 우리 사이에는 아이도 있는데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하신다고 앞으로 우리 엄마에게 너 밥 좀 신경 써주라고 할게. 겨우 밥을 가져오는데 지금은 난리야? 앞으로 더 신경 써줄 테니까 그만 삐지고 집으로 가자. 너 겨우 밥이랬잖아. 나는 거기서 식모 취급을 당하고 먹을 게 서러웠어. 이런 취급은 직접 당해봐야만 알 수 있는 아주 더러운 기분이야. 너랑 이혼할 거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돌입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극혐 밥으로 이혼할 거야? 신밥을 주었던 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너도 신밥을 줄 테니까 그만 좀 응석 부리라고. 나 때는 이런 것도 다 참았다. 여자는 원래 시집 오면 위치가 부엌인데. 나도 다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어머님은 사위 딸에게는 신밥을 주면서 명절에 새우를 힘들게 해주는 며느리에게 새우튀김 개수까지 정해주면서 마음먹으라고 하시고 친정에서 보내준 음식마저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저한테 찬밥 좋아하지 말라는 이유를 이해했어요.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제가 그런 대접받을까 봐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쉰밥은 참을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 집중했고 있었는데 실력 있는 새언니 덕분에 이혼 소송은 짧아졌어요. 저는 친정 근처에서 다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말하며 간단한 안부 인사조차도 식사는 했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하며 식사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밥을 며느리에게 아무렇게나 준 건 정말 며느리 쪽으로는 실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 제 딸에게는 영양을 챙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